한창 리쌍으로 활동할 때나 솔로로 전향해서 혼자 활동할 때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게리 형님한텐 십수년째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게리가 랩을 잘하는 게 맞나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 대답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딕션이 좋아서 듣기 편하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플로우가 지루하다고, 누군간 가사가 죽인다고, 또 다른 누군가 라임이나 스킬이 부족하다 말하죠. 이처럼 게리의 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데, 게리가 랩을 잘하냐는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합적인 이유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리쌍 음악을 꽤 오래 들어온 제 경험과 그 밖의 잡지식을 총동원해서 게리 형님의 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풀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게리 형님의 랩이 어떤지 떠들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좋은 랩이란 뭘까요? 랩이란 게 무슨 능력치처럼 수치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로 딱 잘라 분석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보니 사실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죠. 그렇다고 그냥 들었을 때 느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퉁치기엔 좀 서운하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랩이란 건 가사, 라임, 플로우, 발성, 톤, 딜리버리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각기 제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청자에게 전해지는 감흥이 달라지니까요. 여기에 비트와의 궁합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톤이 좋다거나 플로우가 찰지다 같은 단편적인 평가만으로는 그 랩을 좋은 랩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각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서 어떻게 들리는가, 다시 말해 전체적인 완성도와 조화죠. 그렇기에 테크닉이 좀 부족해도 감정이 잘 스며들고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비트와 잘 맞아 떨어지면 충분히 좋은 랩으로서 기능한다 생각해요. 염따나 어네듀 형님처럼요. 어젯밤에 빨개진 소파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I'm a rockstar 내 기분 코트코 매일 나 올해 27인데 죽을까 걱정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 게리 형님의 랩이 충분히 좋은 랩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일단 허니패밀리나 리쌍 활동 당시에만 해도 게리가 막 랩 실력으로 주목받은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와, 게리 랩 개잘한다 이런 반응은 상대적으로 드물었죠. 왜냐면 게리는 촘촘한 라임으로 플로우를 유려하게 짜내는데 강점이 있기보단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스토리텔링에 몰입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풀어내는데 능한 래퍼니까요. 물론 라임과 플로우,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잡아내는 실력자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타블로, 이센스, 개코, VJ, 빈지노 같이 흔히 말하는 1티어 래퍼분들이요. 하지만 게린 스스로의 한계를 인지한 건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쫓기보단 하나의 강점에 몰빵한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밝히길, 가사를 먼저 써서 플로우에 신경을 많이 못 쓴다, 방식을 바꾸려고 해봤지만 수년간 굳어진 버릇이라 쉽지 않더라 라고 밝힌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형님의 랩을 듣고 있으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의미에서 랩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이 한계를 상쇄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게리의 엇박 랩이요. 진짜 사랑을 찾아 떠돌던 방랑자, 하지만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아리따운 낭자, 달에게 청혼하듯 손을 내밀어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앞으로 달려. 낭만도 없고 구멍난 양말처럼 되는 대로 살아와 망망대해 갔던 나의 삶에 또 다른 세상을 보았어. 네, 앞서 말했던 게리의 랩은 기본적으로 플로우의 다양성이나 라임의 오밀조밀한 배치에서 오는 쾌감보단 감정을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정박에 맞춰 단어를 일정하게 나열하기만 한다면 랩 퍼포먼스적으로 밋밋하게 들릴 위험이 크죠. 그런 맥락에서 게리의 엇박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형님은 박자를 꾸준히 뒤로 밀어내다가 특정 지점마다 박자의 규칙을 깨뜨리는 식으로 마치 뱉고 싶은 대로 뱉는 것 같은 플로우를 선보이는데요. 이런 변칙적인 랩 운용은 기술적인 탁월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감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사와 묘하게 어우러지며 결국 이게 게리만의 스타일로 굳어졌다 생각해요. 왜 우리가 노래방에서 이 형님 랩을 따라하다 보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다음 가사에서 타이밍을 놓치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게리의 엇박랩은 랩의 서술적 구조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가사 곳곳에 뿌려진 라인들과도 적당히 맞물리면서 리듬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청각적인 흡입력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이런 유니크한 스타일이 그의 캐릭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힘을 보태는 건 감정선이 살아있는 가사와 명확한 딜리버리입니다. 게리의 가사가 보편적인 감수성을 지니면서도 특별한 힘을 갖는 이유는 스스로의 경험을 진솔하게 기록한 마치 일기 같은 문장들에서 나오는데요. 약간 본인 나이대에 겪을 법한 감정과 경험을 길게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쉽게 이끌어낸달까요? 특히 래퍼이자 연예인 이미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시선에서 가사를 쓰는데도 그걸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한다는 점이 게리 가사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죠. 가령 현재의 위치를 과시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는 게리와 길이의 세 번째 이야기는 게리가 이야기꾼으로서 지닌 센스를 잘 보여줍니다. 곡의 첫 번째 벌스와 두 번째 벌스에선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며 물질적으로 성공한 삶을 전시하다가 후반부에 다다라 그 성공 뒤에 숨어있는 음악가로서 느끼는 내리막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과 동반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푸념하듯 털어놓는데요. 여기서 게리의 장점이 제대로 나왔죠. 단순히 자신의 성공한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는 걸 넘어 그 이면에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복합적인 감정을 굉장히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잖아요. 또 이런 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넓게 포괄하며 가사가 지닌 공감대와 울림을 한층 더 극대화하고요. 그냥 놔둬 내가 할게 계산 괜찮아 저번 달에 저축했어 2억 TV를 꺼낸 28일간 지켜냈어 제일 꼭대기 칸 10년 전 나의 스타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슴 아프다 자꾸만 먼 날 내 얘기 같아. 그리고 6집의 베스트 트랙으로 꼽히는 우리 지금 만나도 마찬가지죠. 이 노래는 게리의 생활 밀착형 가사가 코믹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일상의 평범한 사건이 특별한 이야기로 변주되는데요. 사실 전 어느 순간부터 게리의 사랑 노래가 다소 반복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이 기대는 것 같아서 꽤나 아쉬웠거든요.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억지로 즙작에 만드는 심파영화 보는 느낌이었죠. 근데 장기하와 얼굴들을 초대해 유쾌함을 더한 이 곡에선 그 전형성을 완전히 깨부수는 벌스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연인 간 다툼에서 나올 법한 찌질한 남자의 변명을 시적인 비유나 복잡한 은유 없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타임라인 순으로 나열한 문장들이 뻔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읽혔죠. 여기에 그런 캐릭터의 남자를 소화하는 게리의 연기력과 귀에 딱딱 꽂히는 한국어 랩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청자로 하여금 강한 몰입감을 느끼게 했고요. 자꾸 말 걸어 엄마를 어떻게 걸어 말 막 하지 마라 일단 찢고 볶고 싸우던 풀던 웃어 만나 간단히 전화 한잔 하자 카라멜 마키아로 지금 바로. 네, 결국 게리의 랩과 음악이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다른 래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랩 스타일과 꾸밈 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잘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파트너 길의 프로덕션이 뒤를 받쳐주면서 게리의 랩은 그 자체의 힘 이상을 발휘할 수 있었죠. 어딘가 한국적인 감성을 담고 있는 길의 사운드와 게리의 진솔한 가사는 놀라울 만큼 좋은 궁합을 자랑했으니까요. 약간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매력을 극대화한 느낌이었죠. 이는 리쌍 특유의 색깔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됐고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길과 피처링 게스트의 보컬 비중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게리의 랩이 오히려 보컬과 보컬 사이에 있는 일종의 쿨타임 장전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시절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국내 대중음악 씬에선 랩보다 보컬이 환영받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게리는 팀 활동에서 맺힌 래퍼로서의 한을 향후 솔로 활동을 통해 말끔히 풀었어요. 이전과 달리 연예인으로서의 입지가 커지면서 특정 시기부터 가사에 어쩔 수 없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솔로 활동에선 그런 부담을 저 멀리 떼어두고 거친 단어를 다시 꺼내보였죠. 어떠한 제한선도 걸어두지 않은 자유로운 태도로 욕설과 노골적인 표현을 숨김없이 담아내면서 랩 음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흥을 여러 곡들을 통해 잘 구현했어요. 처음 시도하는 트렌디한 비트도 제법 잘 소화했고요. 그리고 이는 게리가 리쌍이란 울타리를 넘어 자신의 또 다른 음악적 색깔을 찾는 과정의 일부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작지만 귀여운 너의 가슴이 난 좋아 네 머리카락을 넘겨줄 때 손에 닿는 이마 10년치 섹스를 몰아서 아들 셀 수 없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쌍스러운 멘트. 하지만 문득 예전처럼 길의 프로덕션 위에 게리의 랩이 얹혀지던 그 시절의 리쌍 음악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게리의 솔직한 이야기와 길의 안정적인 프로덕션 그리고 여러 보컬 참여진이 만나 완성되던 그들만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가 있었잖아요. 힙합과 가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둘만의 색깔을 유지하던 그 시절의 리쌍 음악은 지금 생각해도 좀처럼 대체하기 어려운 결과물이었죠. 그래서 게리가 앞으로도 솔로로서 충분히 잘해낼 걸 알면서도 한편으론 다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그 시절 리쌍 음악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이고요. 근데 이런 추억 해상을 잠시 잊게 해주는 건 게리가 코쿤, 그레이, 우원재 형님이 이끄는 주오버에 합류했다는 좀 떡밥이 지난 소식이죠. 뭐 아직까지 이 형님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단 게 안타까운 대목이긴 하지만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또 남모르게 뒤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계실지도 모르니 우린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나오는 게리의 음악을 말이죠.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전 다음에 올게요. 저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절대 사람처럼 배신 안 한다는 걸 그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배가 불러 나태하게 살았던 때도 있었고 가사 쓰는 게 지겨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다시 펜을 듭니다. 그 순간이 제일 재밌고 스릴 있고 행복합니다.